안녕하세요. 정직하고 친절한 하우스 컨설팅 김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로공인 프로하우스 이재용 과장입니다. 자, 과장님, 오늘 저희가 나온 곳이 어디인가요? 네, 저희는 지금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여기를 무슨 이유로 소개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건 저희 대표님하고 예. 팀장님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바톤 터치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바톤 터치 크로스! 안녕하세요. 계양구 최고의 공인중개사무소 프로부동산 하은영 대표입니다. 오늘은 인천 테크노밸리 유원센터 현장에 나왔는데요. 자, 오늘 인터뷰를 도와주실 분인데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인천 테크노밸리 유원센터 처음부터 입주할 때까지 분양을 받고 있는 허성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팀장님, 이곳은 이제 대우건설에서 이제 책임 시공하는 인천 테크노밸리 유원센터라는 곳인데요. 롯데시네마, 제조형 공장, 업무용 공장, 그 다음에 이제 섹션 오피스,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등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제 자세한 이제 현황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우리자산 신탁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네. 대우건설에서 시공을 맡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도급순위 5위에 있고요. 네. 포유개발이라는 회사에서 위탁 판매를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천 테크노밸리 유원센터는 수도권 서남부 지역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요. 연면적 8만 5천 평에 지하 1층, 지상 23층에 4개 동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우건설이 책임 시공을 해가지고 2021년 올 하반기 12월에 입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롯데시네마는 이제 누구나 다 아는 문화시설이니까 이제 별다른 얘기는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제조형 공장이 무엇이고, 차량 접근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취득 시 세금 문제, 이런 네. 부분 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제조형 타입의 지식산업센터는 최대 폭 9m의 분리형 진입로를 보유했습니다. 2.5톤 대형 차량이 각 호실 앞마다 이동하여 가지고 물류, 하역 작업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드라이빙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대 층고는 5.4m고요. 평당 4톤의 하중 설계를 다른 센터보다 갖추지 못한 걸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 취득세는 4.6%이고요. 지식산업센터 내에 입주 가능한 제조, IT, 연구개발업, 디자인업 등이 분양을 받게 되면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5년 동안 37.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지식산업센터 임대투자의 경우 분양가의 최대 80%의 대출이 가능하고요. 금리는 2%에서 3%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투자 대비 수익률은 7%에서 10%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팀장님, 네. 업무용 오피스와 섹션 오피스는 비슷한 의미인 것 같은데, 네네.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 좀 알려주세요. 크기와 천장고가 다르다고 보시면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섹션 오피스 같은 경우는 층고가 한 2.7m 되고요. 업무용 오피스 같은 경우는 3.9m로 가장 큰 차이점이 있고요. 네. 취득세 같은 경우는 4.6%로 같습니다. 아, 네. 예상 수익률도 7에서 1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기숙사도 제가 보기엔 오피스텔과 비슷해 보이는데, 이제 차이점과 주택수의 포함 여부, 또 세금 관계, 어떻게 되는지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오피스텔 같은 경우 최근 잇따른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1가구 2주택에 포함이 되죠. 취득세 및 양도세, 종부세에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반해 기숙사는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 임직원에 한해서 숙소를 분양받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에 포함이 되지 않으며 각종 세금과 문제에서도 좀 자유롭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 근린상가는 다들 잘 아시는데, 수익률은 괜찮나요?
네, 주거 인근 상가들의 인기가 요즘 많이 줄었죠. 직장인들이 오랫동안 머무르는 지식산업센터 내 상가들이 인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요즘 특 A급 상가로 분류하는 상가 투자 수익률이 4% 전후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걸 기준으로 하셔서 이점 고려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시설들이 이제 입점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았으니까요. 인천 테크노밸리 유원센터만의 가장 큰 장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요. 연면적 85,000평에 지역 내 유일하게 진입로와 출구가 완벽하게 분리된 9m의 램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지상 10층까지 대형 화물차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상주 인원들이 퇴근 후에 바로 영화관과 전문 상가 이런 데를 이용하셔서 문화시설을 즐길 수 있고요. 인근 노후된 공장이 많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임대에 대한 이제 확실한 보장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마련이 되어 있나요? 네,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근 지식산업센터 임대 수요 같은 경우는요, 별도의 임대 프로그램이 없고요. 다만 상가 분양자들을 위해서 임대 보장 프로그램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임대 전문 그룹 회사인 에비스명이라는 회사에서 임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준공 이후에도 공시 상태가 이루어진다면 1년간 5%의 임대 수익률을 시행사가 직접 보장해드리고 있습니다. 좋네요. 이제 뭐 돈은 이제 뭐 사람을 따라가고 이제 뭐 사람은 길을 따라간다고 했어요. 네네. 그만큼 입지가 중요하다는 말인데요. 그렇죠. 이곳에 과연 이제 교통망 알려주시고 또 네. 지금 부동산 규제가 지금 강화된 요즘에 왜 지식산업센터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그 부분도 좀 알려주세요. 네. 도보 5분 거리에 인천 1호선 갈산역이 있고요. 도보 10분 거리에 서울 지하철 7호선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차량 3분 거리에 부평 IC를 이용해서 인천 도심, 서울 강서, 제1, 2 외곽 순환도로도 이용이 편리합니다. 주택 관련 부동산 규제가 지속되면서 오피스텔 시장까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문제에서도 자유롭게 지식산업센터는 피해가고요. 소액의 현금으로도 평균 7에서 10%의 높은 임대 수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인천 테크노밸리 유원센터에 이제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 유입이 될 거라 보시나요? 인천 최대 국가산업단지인 부평 산단 GM대우 공장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약 한 10만 8천 명의 거주단지를 가지고 있고요. 상주 인원은 저희가 한 8천 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 일일 유동인구를 최소 1만 명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계약의 이제 진행 방법이라든가 이제 대출 가능 금액, 이제 원금과 상환 여부, 그다음에 거치 기간도 알려주세요. 모든 상품은 계약금은 10%이고요. 중도금은 40에서 50% 무이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잔금은 40에서 50%이고요. 입주시 공장과 섹션 같은 경우는 개인 신용도에 따라 틀리는데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또는 매년 3년마다 갱신하는 15년 거치형 상품이 있습니다. 네. 사실 광고를 하는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팀장님을 믿는 이유는 이제 항상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서인데요. 자, 솔직하게 수익률이 어떤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대부분 광고에서 지역에 상관없이 투자 수익률이 15% 이상, 20% 이렇게 광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네. 특히 그 신도시 조성 지역 같은 경우 인프라가 형성이 많이 안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반 시설도 부족하고 실제 수익률이 광고에 비해 현저하게 낮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인천 테크노밸리 유원센터 같은 경우는 모든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는 부평 국가 산단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최소 7%에서 10%의 임대 수익을 보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여느 이제 상담사분들이 과대 포장을 해서 이제 브리핑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브리핑은 피해라, 이런 현장은 피해라, 뭐 이런 꿀팁도 좀 알려주세요. 있죠. 네. 일단 과다하다고 생각하는 임대 수익률은 피하셔야 합니다. 네. 20%, 30% 예전 과거에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인프라가 형성되지 않은 곳 있잖아요. 네. 뭐 신도시 쪽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도시가 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뭐가 드러내 하면서 이런 곳은 좀 피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은 워낙에 많은 호실이 있으니까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네. 그냥 대략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알려주세요. 기숙사 같은 경우는 복층형으로 돼 있는데요. 1억 4천만 원 전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상가 같은 경우는 평당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 중반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중요한 우리 제조용 공장 같은 경우는요. 500만 원 초반대에서 600만 원 중반대에 있는데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는 겁니다. 아, 네. 자, 그러면 현재 계약률은 지금 어느 정도이고 계약이 많이 되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네. 현재 계약률은 80%를 뚫었고요. 지역 내 유일하게 진입로와 출구가 완벽하게 분리된 9m의 광폭 램프를 보유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없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2년 전 분양 가격이라는 겁니다. 아,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팀장님, 사실 저희가 이런 상품을 구매하는 가장 큰 목적과 또 왜 이곳을 선택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만 확실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도로와 전철이 잘 갖춰진 교통망을 가지고 있어야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주변에 풍부한 배수구가 있어야 합니다.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곳은 2년 전 분양가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영상 시청하시고 궁금하시거나 방문을 원하신다면 언제라든지 프로부동산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